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각의 크기,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 각 변에 대해서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삼각비라는 걸 배웠고,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 배웠어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과 코사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은 각을, 여기를 A 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높이가 될 때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돼요? 빗변분의 높이, 즉 빗변과 높이의 비율을 사인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했었고요.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 A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기준각을 여기로 잡냐 여기로 잡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값은 변화. 왜? 여기로 잡게 되면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 하나가 특수각이었죠. 특수각이어서 뭘 배웠었냐면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합니다. 그럼 30도란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여기가 30도라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특수 삼각형에 비해서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사인 30도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얼마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우리가 이제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더라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5도 같은 경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45,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지기 때문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즉 우리가 유리했을 때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45도가 1이 되더라 라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60도짜리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아까와 똑같은 건데 여기를 내렸을 때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 1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더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도 계속 써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었죠. 호도법을 배워서 우리가 180도가 뭐다?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라디안은 생략되지만 어쨌든 180도가 파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안 쓰거든요. 그럼 30도가 몇 라디안인지, 45도가 몇 라디안인지, 60도가 몇 라디안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6분의 파이 라디안, 요거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요거는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혹여나 이런 우리가 알기 쉬운 각이 아니라 150도가 나왔어. 150도는 생각해보세요. 150도는 180도에서 180도에서 30도만큼 뺀 거죠. 그럼 이거는 180도에서 30도만큼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라고 바로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당연히 여기 있는 거를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60분법으로 했던 것들을 다 호도법으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는 사인 45도가 아니라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다?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다?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이게 여기서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인데 코사인 잠시만 코사인 6분의 파인데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6분의 180은 30도니까 코사인 30도 2분의 이렇게 하면 늦어요. 알겠습니까? 새로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똑같은 건데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봤더니 이제 각을 우리가 여기서 삼각 B에서는 90도까지밖에 쓰지 않았어요. 왜? 한쪽 각이 90도니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너뛰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 각을 이제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이 각의 크기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만 계속 변하겠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계속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변의 길이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러면 잘 보세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코사인 값이 하나로 정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인에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 놓고 빗변의 길이 각의 크기를 계속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각의 크기를 계속 줄이면 여기 분의 이 비변이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가 변하니까 사인 값도 계속 변하겠죠. 근데 그러면 각이 하나로 정해지면 사인 값도 하나로 나오고 코사인 값도 하나로 나오고 탄젠트의 값도 하나씩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각도 세타, 각도 x에 대해서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이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얘를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 함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 sin,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한 함수를 삼각함수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리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Y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일단 여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 또 X로 너무 귀찮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sin X는 어떻게 되더라? sin 세타는 R분의 Y가 되겠지. 똑같아요. sin 세타가 R분의 Y가 되더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더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X분의 Y가 되더라. 라고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는 90도까지 90도 이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넘어가요. 90도를 넘어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각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좌표는 당연히 x, y인데 둘 다 뭘로 나와요? 음수좌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둘 중에 하나. 왜? 반지름 R은 항상 양수일 테니까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각이 이제 90도를 넘어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삼각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하수 코사인 탐탁치 좀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일사분면의 각이면 여기 x, y가 있을 때 일사분면의 각은 당연히 r은 무조건 양수예요. 왜? 반지름이니까. 근데 x도 일사분면의 양수고 y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수니까 셋 다 양수지. 이때는 모두 전부 다 모두 올 양수입니다. 근데 2사분면 위에 각이 2사분면 위에 각이면 여기가 x, y인데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어떻게 되냐? 즉 R은 양수인데
x가 음수고 y가 양수가 돼요. 그렇다면 r분의 y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겠죠. 근데 r분의 x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뭐가 돼요? 음수값이 나오겠지. 탄젠트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값이 나오겠지. 뭐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여기서는 그래서 사인만 양수다. 여기 전부 다 양수였고 똑같은 식입니다. 여기 음수이지. 근데 여기서 r은 뭐였어? r은 양수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네. 뭐만 양수야?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더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x, y 있고 r 있으면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r이 플러스죠. 그거는 x, y분의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음수분의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뭐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가 되더라. 각 사분면 각에 따라서 각 삼각함수가 부호를 뭘 가지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해? 이거를 얼싸안코라고 기억하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얼싸안코도 몰라서 사분면에 대해서 각 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못하시면 매우 곤란해요. 왜? 내가 너희를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곤란해져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은찬 같은 경우는 때려 죽여도 돼요. 죽여버려도 됩니다. 그럼 또 곤란해져요. 왜? 경찰서에 가야 되잖아요. 깜빡 나니까 또 곤란해져. 은찬,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얼싸안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은요, 뭐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 책 98쪽에 2번 유형 1번에 2번을 보시면 세타가 이 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뭐라고 있어요?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에서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무슨 관계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r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r분의 y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r이 5고 y가 3으로 봐도 돼요. 왜? 글쎄요, 꼭 5분의 3이 아니고 8, 6, 뭐 10분의 6도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삼각비는. 그러면 r이 5고 y가 3이라고 보게 되면 5고 3이라고 보게 되면 x가 얼마가 돼요? x가 4가 되잖아요. x가 풀마 4가 될 텐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면 뭐가 x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r분의 x인데 r이 5고 x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요 x분의 y인데 x가 마이너스 4고 y가 얼마나 했어요? 3이라 했죠. 3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렇다면 오른쪽 99쪽으로 가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양수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양수란 얘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라 했냐면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음수란 얘기.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경우에는 이때는 코사인과 탄젠트 달라야 되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요때는 어떻게 돼? 코사인과 탄젠트 부호가 달라야 얘가 뭐가 돼? 양수가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양수거나 하나씩만 양수였지 두 개만 양수인 구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이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돼? 얘만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탄젠트만 양수인 구역은 어디예요? 제 3, 4분면이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건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삼각함수의 관계를 봅시다. 이거 쉬운 거예요. 야, 너 뭐야? 저 틀리가 좀 나만 뭐 모르겠어요. 대기 가서 금방 갈게. 쉬운 거니까 금방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전은 아마 삼각 비에서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간단한 식 두 개를 못 외워서 못하죠. 그러지 마요. 네, 곤란해져요. 첫 번째, 탄젠트 x는 사인, 코사인 x분의 뭐 세타 쓰는데 세타 씁시다고 그냥.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x, y, r분의 y, x죠. 알고 있어요. 얘는 r분의 x가 되고 얘는 r분의 y가 되니까 어떻게 되게? x분의 y가 돼서 탄젠트가 돼버려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오케이? 네. 이 각이 세 개가 다 같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중요한 거는 사인 제곱 x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여기 있는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제곱한 건지 혹은 사인 해놓고 세타만 제곱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가로를 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삼각함수의 제곱은 어떻게 한다? 각과 무자 사이에다 써줍니다. 이거는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아까 요거는 사인은 r분의 y였죠. 요거를 제곱을 해요. 코사인은 r분의 x였죠. 얘를 제곱을 했어요. 즉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아까 피타고라서 얘가 뭐가 돼? 피타고라에서 r의 제곱이었잖아. 얘가 r의 제곱분의 r의 제곱이 되죠. 즉 얼마나? 1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사인 제곱 세타를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즉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설마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라든가 혹은 코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1-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로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단 이 풀마는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이 세타가 몇 도에 따라서 범위가 부호가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마는 항상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문제 좀 봐볼까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그거 볼까요? 뭐 1번 볼게요. 101쪽 가면 1번 봐볼게요.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뭐 할까요? 통분해 봅시다. 뭘 합쳐요? 어떻게 합쳐부터 해? 통분부터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1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뭘 곱했어? 사인 해놓고 1 코사인 세타를 곱했고 얘는 사인 해놓고 1 코사인 세타를 곱했죠. 그럼 니 말대로 이제 합쳐 쓰는 거죠. 1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여기는 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얘는 뭐랑 똑같아 있어?
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죠. 어떻게 되기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지. 약분 사인 세타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1도 없어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밑에 것도 그냥 어떻게 돼? 1로 바꿔 x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고 놓고 정리해서 푸시면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2번) 한번 봅시다. 대표용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타가 2, 4분면 각이에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요. 근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2래요. 곱해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로 이항하고 이항했더니 3 사인 세타가 1이에요.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거 봅시다. 아까처럼 코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안 그니? 근데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이야.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얼싸 싸니까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여야겠죠. 그럼 얘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 붙어요. 그리고 얘가 얼마야? 9분의 1이죠. 그럼 즉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9분의 8이 된다는 얘기죠. 즉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니까 이 코사인 값을 어떻게 거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건 곱셈 공식이라서 그냥 푸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